올해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수묵 비엔날레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또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행사 방식으로 본다면 젊은 층을 유입하기가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을 좀 다채롭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만 이제 정원박람회에서는 저희가 당장 내일 지금 붐업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K-팝 스타든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서 국내 정상급 K-팝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서 이제 그 MZ 세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좀 타겟으로 좀 그 유치 활동을 좀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프로그램에 본 행사의 프로그램에 EDM 축제라든가 멍 때리기 이런 체험도 좀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화제에서도 그 영화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특히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조금은 더 다채롭게 좀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도 여행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떠올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전라남도나 광주가 네. 맛의 고장으로서의 그 강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도 지속 가능한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그 콘텐츠를 좀 더 이제 세대에 맞게 좀 변화 가공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전 국민의 대부분이 남도 음식에 대해서 그 이제 맛과 그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음식이 보면 한상 거하게 차려내는 한정식이나 예. 이런 백반 문화가 한두 번 경험할 때 굉장히 좋고 네. 솔직히 말해서 사진 찍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이후에 그걸 두 번, 세 번 뭐 갈 때마다 그 선택의 폭이 없다든가 아니면 원래 기본적으로 뭐 4인상, 2인상, 3인상 기준으로만 나오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행객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뭐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 꼭 하나씩 곁들이는 게 근처에 단품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같이 병행된다면 광주 전남 지역의 뭐 맛 이제 식도락 여행이야 사실 경쟁력이 있죠. 네. 네. 경쟁력은 있는데 최대한 끌어내고 있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지적해주셨듯이 백반 메뉴가 오히려 단품 메뉴의 발전을 뭐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거나 개인적으로나 네. 도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들도 뭐 다양한 음식 그 프로그램들을 좀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전남 관광객들이 시니어층의 인기가 많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의 맛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니어층에 좀 익숙한 음식들이 아니겠는가라는 네.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남도 고유의 음식들을 좀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게끔 좀 개량을 하고 퓨전화하는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재방문할 그 의지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게끔 하는 것이 사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고유의 콘텐츠 가령 홍어든 뭐 낙지든 꼬막이든 이런 것들과 젊은 세대의 입맛을 좀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뭐 연령대별로 입맛이 다르다고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올드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또 MZ 세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이 있거든요.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상 차림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화면 왼쪽에는 한상 차림 한 4인 기준이겠죠. 4인 기준의 한상 차림이 가득 나오고요. 그 옆에는 이제 최근에 많아진 1인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혼자 여행을 즐기는 연령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상 차림은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팔지도 않습니다. 네, 팔지도 않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막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법 같은 거는 좀 어떤 게 저런 있을까요? 거를 좀 장점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하나씩 골라서 자기만의 상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운영에 있어서 묘를 부린다면 하나하나가 각기 맛있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발효 음식도 많고 그래서 김치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물론 먹고 싶은데 일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가득 차려나온 그거에만 매여 있다는 그런 기분들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한정식의 반찬들을 쫙 늘어놓고 본인만의 상을 구성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고서 가격도 합리화가 되고 만족도도 높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식단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는 젊은 층이 좀 많이 찾는 곳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거는 네네. 충분히.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박 차장님께서는 음식과 예. 남도 여행.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예전부터 이제 고향이 이쪽이다 네. 보니까 이게 저는 상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네. 아까 보여주신 네. 대로 한상 차림 문화. 차림으로 예. 해가지고 이게 몇 명이 먹든 한상인 거고요. 네. 상 단위로 가격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가격이 지금 제가 보기엔 한 15만 원 넘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젊은이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양도 많기 때문에 이거 거의 절반도 못 먹고 남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이 본인에게 맞게 이렇게 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보고, 근데 대신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꼭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네네. 기본을 일단은 기본으로 해주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선택을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손이 안 가는 반찬들도 많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은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부분이더라고요. 연구하셨던 기반시설이 예. 기반시설이 예. 보면은 여수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숙박업체 이런 부분이 예. 편중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지금 전남리에 등록된 관광 숙박업체를 저희가 시군별로 분류를 한 건데요. 지금 여수, 순천, 목포, 진도 그리고 이 네 곳이 지금 전남 관광 숙박업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진도가 올라간 게 2019년도에 솔비치가 개장을 하면서 올라간 거였고요. 실제로 진도에 그게 없었으면 아마 여수, 순천 이쪽이 아마 거의 80%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별로 이게 굉장히 편중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여수 쪽으로만 계속 몰리게 되면 그쪽에서만 계속 관광 수입을 누리게 되고 다른 지역들은 그에서 소외되는 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가 월등히 높네요. 예, 아무래도 네. 전남 관광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목포 쪽에도 뭐가 생기고 다른 지역에도 뭐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외지 사람들에게 전남 관광하면 맨 처음에 떠올릴 것이 여수거든요. 앞바다, 뭐 예. 이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수 쪽으로 점점 시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행. 실제로 저 여수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야간 관광의 경쟁력이거든요. 보통 여행객이 1박이나 2박 이상의 여행을 할 때 숙박을 결정하는 곳은 야간 관광이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수가 야간 관광에 있어서 먼저 좀 헤게모니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 노래에 뭐 히트도 있었고 네. 근데 실제로 여수 그 종포 앞에 포장마차촌이라든가 이게 약간 술 한잔 하면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근처 인근을 모두 관광하고 둘러본 다음에 잠은 여수 가서 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숙박업소를 예를 들면 순천이나 이런 딴 데다가 세워 놓으면 여수의 경쟁력에 밀리는 거죠.